자, 이 한동훈 장관이 오늘은 이제 12월 20일이잖아요. 20일. 그러니까 오늘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전이 되겠네요. 12월 13일에 한동훈 장관이 성남시청을 방문했던 거 기억들 하십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기자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을 때 한동훈 장관은 일주일 전입니다. 정확히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잠깐 보시죠. 괜찮으세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지나갈게요. 네, 네. 여기다가? 영광입니다. 제가 아니 그 다른 얘기는 제가 성남시 정책으로 왔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안 하는데. 장관님 조심하세요. 성남시 가서 제가 네네 그 얘기할 게 아니니까 조금 뭔가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기자들의 질문에 뭔가 좀 이렇게 즉답을 피하는 분위기였는데 당장 어제 국회에 나왔을 때는 뭐 기자들 질문을 한 장관이 기다렸다는 듯이 많이들 오셨네요. 물어보세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잠깐 이어서 보실까요? 늦었네요. 예. 말씀하십시오. 어제 행사 일정 취소하신 거 관련해서 지금 당 상황이랑 관련성이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추측도 나왔는데요. 일정에 따라서 차관님이 대신 가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정이 늦었다고. 일정 남았으니까 하려고. 장관님, 박주민 수석은 장관님께 뭐 인사검증 능력도 발휘 못하고 직원도 못한다 이런 비판을 하더라고요. 오늘 회의에서 이에 대한 입장도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 의견이죠. 되셨죠? 더 됐죠? 고생했어요. 옆에 법무부 직원이 장관님 좀 시간상 이제 질문을 그만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이 시계를 보면서 뭐 시간 남았는데요. 뭐 더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질문들 하시오. 해서 이제 기자 질문을 추가로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서재현 대변인님, 사실상 어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직을 맡기로 결심을 굳히고 사실상 미니 기자회견을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네, 그 대선이 아니고 이제 총선이다 보니까 이제 본인에 대한 어떤 과도한 취재 열기나 관심 이런 부분이 관심이 부담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뭐 국민들도 그렇고 당원들도 뭐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6일 동안 조금 이제 고민하다가 한동훈 장관 본인은 결정한 것 같아요. 자기의 스타일로 가는 것이 맞다. 네. 그래서 저는 저런 모습은 당당해서 좋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대구에서 학연 지연을 넘어서 이제는 그 국민의힘 어떤 모임에 자주 가는데 네. 국민의힘 당원들이 지금 정말 걱정하는 것이 뭘 걱정해요? 예전에는 선거 결과만 걱정하셨는데 요즘은 평상시에도 우리 대통령 지지율뿐만 아니라 왜 당원 그 국민의힘 지지율 낮다. 그리고 왜 이렇게 사람이 없는가. 검찰 출신이 왜 또 비대위원장에 왔는가. 그리고 정치 경험이 없는 거에 대한 불안함이 사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저희가 뭐 여당 또 야당 또 이제 약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한동훈 장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보완해야 될 또 의무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뭐 한동훈 장관의 어떤 비대위원장의 수락 이런 것이 아니고 비대위원장 이후의 행보에 초점이 좀 맞춰질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지금 대체적인 분위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사실상 결정이 된 듯하고 이제 그 발표가 언제쯤 나오느냐 뭐 그 문제만 남은 듯한데 어제 그래서 법사위 회의에 한 장관이 출석을 했는데 한 명의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장관에게 저 한 장관님 말이에요. 오늘 그 이 법사위가 마지막 회의 참석입니까? 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한동훈 장관 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잠깐 보시죠. 올라와 있는 법들도 있고 할 일도 많이 계신데 이제 거치와 관련돼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이 말씀하실 마지막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상임이신가 아니면 다음 주가 마지막 상임이신가 궁금해하는데 그냥 의원님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왜 좀 물어보면 안 됩니까? 정치적 거치는 저는 뭐 별 관심 없습니다. 중대한 과제인데 행여나 이런 관련 부처의 장관의 거치 문제로 인해서 혼란하거나 아니면 동력을 잃어버리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우려 말씀. 글쎄요, 지금까지는 한동훈 장관이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자격으로 야당 의원들을 상대해 왔다면 앞으로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과 한동훈 장관이 여당의 비대위원장과 이제 야당 의원들 간의 이런 뭐랄까
이게 신경전 내지는 뭐 이런 설전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게 될 텐데 장해찬 최고는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예. 민주당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은 게 벌써 1년 반입니다. 1년 반. 어허. 국민의힘과 여당의 그 어떤 정치인, 그 어떤 국회의원도 한 장관이 받았던 것만큼의 집중적인 공격과 가짜 뉴스, 꼬투리, 비아냥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1년 반 동안 한동훈 장관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공격해 들어오는 민주당을 다 좀 바보로 만들고 아이고. 뭐 가짜 뉴스를 다 밝혀내고 국민의 지지와 인기를 받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예. 국무위원이었지만 국회에서 벌어진 일련의 정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험이 없다기보다는 누구보다 강하게 단련된 정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맞는 말일 것 같고요.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국무위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많이 참았던 것을 이제는 마음껏 펼칠 수 있기 때문에 마음껏 펼칠 수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뼈아픈 융단 폭격을 많이 맞게 될 것 같고 저로서는 기대가 굉장히 큰데요. 네. 그리고 또 법안 이야기를 또 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많이 하셨는데 예. 민주당이 발목만 안 잡으면 한동훈 장관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들 다 통과될 수 있죠. 이민청이나 한국형 제시카법 누가 장관으로 오든 뭐 차관 대행 체제가 되든 예. 민주당 법사위에서 위원들이 통과시켜주면 바로바로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장관직을 두고 비대위원장으로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책임론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민주당의 그동안의 비협조가 워낙 뚜렷했기 때문에 예. 이게 법안 통과가 안 되는 걸 한동훈 장관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